네. 오늘은 우리 회사 몸짱 만들기 작전 5번째 특허 출원의 비법. 네, 이거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들으시면 좋을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변리사한테 돈 안 주고 여러분들 특허 출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 간단한 프로필이고요. 요거 제가 지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연구교수로 있는데 지금 신입생 모집을 해서 지난 학기에 저희 단톡방에서 9분이 들어오셨고, 이번에 2학기에도 2학기 모집 기간은 끝났는데 다음 1학기, 내년 1학기에 혹시 여기 국비 장학금 나오거든요. 국가 장학금 받으면서 이거 무료예요. 사실 돈 드는 건 없고 학점을 따고 싶다. 아니면 학사를 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고, 제가 부동산 금융자산학과에 있지만 저희 학교에 인공지능 융합학과도 있고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 드론학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같은 거 따고 싶으시면 소방 드론학과로 복수 전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 5가지 자격증 나가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융합학과를 복수 전공하시면 그 4차 산업혁명 아이템, 제조 아이템 쪽으로 전공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 자금 받으실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는 저처럼 이제 컨설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경영에 좀 도움이 되실 경영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학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지 드리고요. 지금 입학 원하시는 분들 국비 장학금 받고 입학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그다음에 오늘 배우실 내용이에요. 오늘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갖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효과, 그다음에 정책 자금과 특허의 연관성, 그다음에 특허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실무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깔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져서 특허 출원 문서를 작성하는지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메일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더 계시네요. 잠시만요. 이분들 마저 이메일 드려야겠네요. 이메일이 발송이 됐는데 왜 못 받으셨을까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5분이 못 받으셨다고 했죠, 지금. 성민 대표님. 네, 이메일 드렸어요. 그리고 자, 그럼 마지막 강의 할게요. 오늘 배우실 내용. 그래서 특허 실무, 그래서 셀프 특허 출원 실습까지 오늘 이렇게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톡방 지금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인가 하면
정일의 대표님 1번, 강민선 대표님 2번, 박주영 대표님 3번, 서은정 대표님 4번, 신정희 대표님 5번, 신중철 대표님 6번, 이일범 대표님 7번, 유진 대표님 8번, 최성민 대표님 9번. 9분 중에 라이브 참여하신 9분 추첨해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추첨해 볼까요? 오늘은 어느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 9번 최성민 대표님. 최성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추가로 들어오셔가지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꼭 주시면 제가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나가볼게요. 기업 경영과 특허의 활용인데요. 자,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의 독점권이 있죠. 우리 회사의 어떤 생산 아이템, 제조 아이템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독점권을 당연히 인정받습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자금 유치할 때 우대 가점을 받죠. R&D, 융자, 보조금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에 대한 특허를 가치 평가로 해서 돈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급금 상환하기도 하고 증자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데 쓰기도 하고 대표이사의 엑식 플랜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확보의 수단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특허 평가를 해서 그 나온 특허의 가치를 가지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보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양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특허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했던 거고요. 증자 가지급금. 이게 전부 다 무형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 금액으로 산출이 되면서 나오는 기술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는 특히 정책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타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IP 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 독점권, 정책 자금 유치 우대 말고도 이런 금융적인 가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특허는 반드시 가져야 할 요소다. 자, 정책자금, 그중에서도 융자와 특허의 연관성 알아볼게요. 특허는 정책자금 유치 시의 가점 사항이고요. 등록 특허가 제일 가점이 많고 당연히 등록 특허가 없으면 최소한 출원 특허라도 있어야 됩니다. 출원 특허라. 네. 등록 없으면 하다못해 출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출원하는 거예요. 출원하고 변리사랑 상담하시고 특허 등록까지 가는데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자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특허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저한테 배운 방법으로 일단 출원부터 하고 등록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출원 가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책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융자 사업 말고 기타 보조금 사업, 출연금 사업에도 특허 보유했다는 게 심사의 우위 요소를 접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기술의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게 몇 점짜리 기술이냐 이걸 정량적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 정량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슬로 매뉴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당신이 가진 기술을 점수로 환산해 보자. 누구 기술이 더 가치가 높은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했거든요. 그게 오슬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의 가치는 오슬로 매뉴얼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우리나라 모든 정책자금 심사도 오슬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카콜라는 특허가 없어요. 그죠? 코카콜라는 그 배합 비율에 대한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허 존속 기간이 20년이고 코카콜라는 20년 후에도 그게 공개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허를 내서 독점권을 가진 다음에 그 특허의 유효 기간 동안 엄청난 부를 가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화이자에서 만든 약품 중에 비아그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그 회사, 화이자라는 회사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20년 동안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밑자금도 된 거고요. 그래서 특허는 한 기업을 살리는데 거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역시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고요. 이 자금 확보의 수단으로 기보의 IP 관련 보증으로 해서 보증서를 받는 방법이 있고 특허권을 아예 거래를 해서 또는 임대를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허가 기업 경영에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출연금, 즉 R&D 자금에도 특허가 중요한데요. 그 특허 기업 구설 연구소 그다음에 양호한 재무 상태는 R&D 자금 유치를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서에 필수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모든 회사가 이 정도는 충족하고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공격적 요건으로 아이템 선정,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선정,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스킬, 그다음에 정책 과제에 연관시키는 그 스킬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작정하고 얘네들은 무조건 R&D를 밀어주겠다라고 발표한 그 맵이 이렇게 기술 로드맵에 나와 있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거. 그래서 빅3 누르면 기능성 식품,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뭐 의료기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그린 뉴딜 그러면 이렇게 해당 산업 분야 그리고 얘를 누르면 이 안에 이커머스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자료가 되어 있고 시장 분석, 기초적인 시장 분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활용하시라고 지난 수업에 말씀드렸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들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특허란 무엇인가? 볼게요. 특허는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요.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줄임말로 IP, IP 금융 이렇게 IP 금융 할 때 그 IP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IP 하면은 IP 어드레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 자금화 하는 분들은 IP라고 하면 특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는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적재산권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산업재산권이 우리들이 흔히 아는 특허예요. 발명을 의미하는 특허권, 그다음에 고안을 의미하는 실용신안권, 그다음에 디자인권, 그다음에 상표권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 안에 저작권과 저작 인정권 있고요. 신지적재산권에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정책자금 가점 심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일 높은 배점을 받는 게 맨 위에 있는 특허권이고요. 이게 없으면 그 밑에 있는 거라도 가지고 계시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이유는요. 일단 기술 독점을 통해서 경쟁자를 도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로열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열티 부담으로 인해서 경쟁자를 퇴출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어, 그 예로 든 게 딸기. 우리나라 옛날 딸기 이렇게 울퉁불퉁했잖아요. 주먹 모양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이. 이제는 그런 딸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종자가 일본 종자 딸기였어요. 일본 딸기. 일본 딸기 씨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하던 건데 일본이 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걸어서 그 딸기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예쁜 딸기 있죠. 우리나라 그 농업 생산성 기술연구소인가 거기서 만든 그 종자로 우리나라 지금 딸기가 시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딸기랑 지금 딸기랑 모양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신 분들은 이제 아 이런 연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감귤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에 그 수많은 감귤나무 중에 절반 정도가 뿌리째 다 뽑혀져서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키우는 감귤 그 종자도 일본 종자인 감귤이 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적재산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거기서 수확한 모든 감귤 다 폐기 처분했고요. 그 나무도 다 뽑아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귤도 옛날에 나오는 귤하고 모양이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알맹이하고 껍질 사이에 공간이 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서 약간 감귤이 포실포실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빈틈이 없이 이렇게 꽉 차 있죠. 그리고 껍질도 되게 얇고요. 그게 종자 차이인데 어쨌든 일본의 그런 그 지적재산권 행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송 이걸로 인해서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를 도태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이 용이한데요. 그 삼성이 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애플을 따라잡니다. 애플이 우리나라 그 삼성에다가 특허 침해 소송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삼성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갤럭시 5인가 6가 나오다가 확 사라졌잖아요. 그게 그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을 했던 제품 라인이 갤럭시 5, 갤럭시 6였고요. 걔네들 빨리 사라졌죠, 시장에서.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애플에다가 역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건 거예요. 애플에다가 거꾸로 삼성도.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치면 맞소송이고 맞고소. 이렇게 해서 합의한 게 크로스 라이센스 전략이에요. 삼성이 애플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비해서 삼성이 거꾸로 삼성 특허를 가지고 애플을 공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 법률 비용만 들어가고 도무지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죠. 서로의 특허를 양사 모두 사용하게. 예, 이거를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이 이거를 잘 써서 애플 시장을 다 점령을 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아이디어의 재산권인데요. 내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면 이게 퍼질까 봐, 누설될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끔 특허를 내지 않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지인들한테 아이디어를 알려줬다가 그 아이디어가 도용당해서 그거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결론도 나지 않는 소송일 뿐더러 그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람이 특허를 먼저 내버리면 반박할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무조건 특허를 내셔야 된다.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권리화시키지 않으시면 즉시 모방품이 출현해요. 짝퉁. 특히 이제 중국산 짝퉁 상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아이템이 한두 달 히트를 쳤다.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다음에 기업의 신뢰 증진이 있어요. 기업이 지적재산권,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재무적인 자금 조달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기업 평가에도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벤처기업 등 정부의 지원을 획득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신뢰 증진에도 특허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특허는 사실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중소기업이 특허를 냈는데 대기업이 도용을 해서 소송을 갔는데 결국엔 시간이 뭐 10년, 20년 걸려서 결국에 승소는 했지만 이미 특허의 값어치는 다 사라진 뒤였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특허는 어쨌든 내가 낸 특허가 공개당하는 순간 그거를 끌어와서 변형시켜서 도용당할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허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특허가 맞는 키는 아니다.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자금 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바라보는 목적은 이거예요. 정부 투자를 위한 활용일 뿐이다. 예. 그래서 그 심사하고 다른 기업이랑 경쟁 붙었을 때 기술력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냥 우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 특허, 출원 특허 두 가지가 모두 가치가 있는데요. 당연히 등록 특허가 더 가치가 있고 비싼 거고 출원 특허는 출원만 했지 이게 심사가 통과돼서 등록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출원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 출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네. 특허청 특허청에 가보시면 특허에 의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심사 청구를 통과해야 등록이 되는 건데요. 어, 심사 청구를 안 하는 특허가 있어요. 네.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특허. 네, 그거를 방어 특허라고 해요. 방어 출원.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해서 미리 방어를 쳐놓는 거예요. 그걸 방어 출원이라고 합니다. 심사 청구하지 않는 특허. 중국이 이거 잘해요.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죠. 특허 보유, 아니, 그러니까 특허 출원 횟수로. 근데 중국의 특허는 대부분 방어 출원이에요. 그래서 방어 출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방어 출원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등록까지 가는 특허는 변리사를 찾으세요. 변리사 비용이 부담되시면 정부의 특허 지원 사업이 있어요. IP 나래, IP 디림돌, 그다음에 특허 바우처 이런 걸 받아서 변리사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그거 그렇게 해서 직접 등록까지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고 당장 나 다음 달에 정책 자금 필요해. 아니면 내년 1월에 필요해. 근데 지금 7월 말이잖아요. 7월에 특허 출원해봤자 언제 나오나요? 등록 특허. 내년 2월, 3월에 나와. 그러면 정책자금 우선순위에서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원이라도 해놓자. 그래서 방어 출원 오늘 알려드릴 거고 역시 오슬로 매뉴얼이라는 게 기술의 정량적 평가에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자금 심사의 원리이다. 등록 특허는 3점에서 7점 정도예요, 보통. 거기에 비해서 출원 특허는 1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의 등록 특허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는 출원을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네, 적어도 5개 정도는 하시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네. 우리 회사 등록된 특허가 없으면 출원 5개를 해라. 그리고 심사 청구를 해라. 아니, 심사 청구하지 않고 그리고 정책자금 심사에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낫죠, 그래도. 자, 오슬로 매뉴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중기부 심사위원이잖아요.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심사 용지를 나눠줘요. 여기 보시면 경영주의 기술 능력, 그리고 기술 지식 수준, 기술 경험 수준, 기술 인력 관리,
경영의지, 이건 이제 정성적인 평가고, 기술성, 개발 전담 조직이 있느냐, 이거 기업부설 연구소 있느냐잖아요. 개발 인력 비율, 이것도 역시 기업부설 연구소. 기술 개발 및 수상 실적, 자 여기 5점 배점이죠. 이거 특허 출원해 있으면 점수 받는 거예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이건 등록까지 갔을 경우에 받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의 우수성, 이런 거 전부 다 특허에 관련된 그 평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술을 점수제로 바꾼 거를 오슬로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벤처기업 확인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평가할 때도 이렇게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 또 중분류, 세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연구 개발비 투자 비율, 연구 전담 조직, 인력의 전문성, 신기술 신제품 여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1점부터 7점까지 이렇게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벤처기업 요게 혁신 성장 유형 평가표입니다. 평가표. 심사위원들이 점수 매기는 표. 왜 특허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특허 4가지 권리. 특허는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특허는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이렇게 해서 엔진, 브레이크, 그다음에 서스펜션, 그다음에 변속기, 미션 이런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을 보통 특허를 내고요.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같은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보통 실용신안으로 특허를 냅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은 차체 형상, 의자의 형상, 이 앞에 있는 램프의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이런 심미적인 요소. 그다음에 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구별되는 그 식별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그랜저, 소나타, 현대, 기아 이런 게 전부 다 상표권이에요. 자, 특허에 이해해 봅시다.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허는 특허 낸 사람의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게 있어요. 기술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 기술이야라고 하면서 내용은 전부 공개를 하거든요. 그 기술 공개를 통해서 국가 전체가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구했던 세월을 내가 그냥 글을 읽음으로써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인 산업 발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가 등록되기 위한 조건.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등록해야 돼요, 무조건. 20년 있습니다. 20년 주고 실용신안은 10년이에요. 그리고 속지주의라 그래서 그 특허 낸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히트 상품이 나왔어요.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중국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히트 친 지 몇 달 안에 중국에서 그게 또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 제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이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소리 듣고 클레임을 걸잖아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중국 특허는 그 회사가 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허는 속지주의를 우선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특허 내고 PCT 특허라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에도 특허를 내고 미국에도 특허를 내고 싱가포르에도 특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특허를 내야 되는. 그래서 중국산 짝퉁이 난립하는 이유가 이 속지주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동일한 발명이 2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 어느 어느 사람한테 권리를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선출원주의예요. 먼저 출원한 사람.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우선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전화기 발명가. 전화기 발명가 누굴까요? 채팅창에
쳐봐 주세요. 전화기 발명한 사람. 네, 그죠? 다 벨로 아시죠? 에디슨이라는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디슨은 전구죠, 전구. 유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듯이 벨로 보통 알고 계신데요. 전화기 발명가는 안토니오 메우치라는 사람입니다. 안토니오 메우치. 근데 이 사람이 벨보다 먼저 앞서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21년 먼저 앞서서 발명했는데 돈이 없어서 특허 등록을 못하고 벨이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메우치는 남은 여생을 벨과의 특허 싸움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먼저 죽었죠. 그래서 벨이 승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를 냈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내 거라고 찜해서 재산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이제 기본적인 이해 보셨고요. 서류는 이렇게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일단 실습 가서 보실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지금 어떤 딴 놈이 미리 특허를 등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조회해야 돼요. 자,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미리 조회를 해봐야 돼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게 누가 딴 사람이 했나 먼저. 그래서 뭔가를 뭐 해볼까요? 제가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에서 이거를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오는 특허가 1792건. 그죠? 근데 이 1792건 중에는 이게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여기 보시면 공개,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 등록.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검색된 거. 좀 아까 보신 게 여기가. 그래서 특허가 1790건, 상표가 66건, 해외 특허, 그다음에 일본 특허가 735건. 그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어느 누군가가 미리 출원하지 않았나. 이걸 검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꼭 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하시든 키프리스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키프리스를 통해서 내 아이디어를 검색해 보는 거를 선행기술조사라고 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바로 선행기술조사예요. 선행기술조사. 자, 특허 출원의 심사 및 흐름도 한번 볼게요. 심사 절차입니다. 1번이 무슨 심사예요? 네, 방식 심사. 2번이 내가 했던 출원이 이제 공개돼요. 언제 있다가? 1년 6개월 있다가. 1년 6개월 후에 출원이 공개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합니다. 예. 누가요?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공고가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키프리스에서 볼 수 있고요. 키프리스는 출원 공개부터 등록 공고까지 모든 단계의 특허를 볼 수 있어요. 네. 진행 중인 특허, 반려된 특허, 거절된 특허, 포기한 특허 다 볼 수 있어요. 키프리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거는 1번 방식 심사를 통과한 특허가 출원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즉 1년 6개월. 요 1년 6개월 동안만 조회가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특허청에 있는 사람도 접근 키프리스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우리가 출원을 특허하고 키프리스에 공개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잖아요. 1년 6개월 안에는 그 누구도 조회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출원했다는 증명서는 나와 있죠. 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출원 증명서. 출원 증명서 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이거 출원했다. 세부 내용은 보지 마라. 어차피 못 보지 않느냐. 언제 볼 수 있어요? 1년 6개월 지나야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를 거꾸로 이용해서 우리는 방어 특허를 셀프로 출원하는 걸 이용해 보자.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방식 심사는요, 알고리즘 심사예요. 네, 그래서 요것만 맞으면 패스. 어릴 때 이렇게 뭐 베이직이나 포트란, 뭐 코볼 이런 거 아니면 C++, 파이썬 이런 거 코딩해 보신 분 있죠? 이렇게 사람이 쓰는 언어로 이렇게 딱 또닥또닥 키보드로 코딩한 다음에 컴퓨터한테 이거를 실행해 라고 할 때 뭘 누르죠? 컴파일이라고 누르죠. 모르시는 분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컴파일이라고 있어요. 이 내가 쓴 컴퓨터 용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해요. 즉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 할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 심사만 통과하면 1년 6개월까지는 그 특허는 내용을 조회할 수 없어요. 네, 나만 알 수 있어. 그 특허 내용. 하지만 나는 출원 증명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특허 출원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차를 알아볼게요. 선행기술조사. 뭐 조회한다 그랬죠? 키프리스. 사용자 등록.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인증서 등록. 그다음에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 그다음에 출원 번호 통지서를 수령하고 수수료 납부까지 합니다. 그리고 출원이 공개돼서 심사는 안 해요. 출원 공개를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심사까지 안 간다고요. 그리고 여기 막혀 있는 거죠. 이 막혀 있는 게 3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출원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심사 청구를 개시할 수 있는 게 3년까지거든요. 출원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원 공개는 1년 6개월. 여기서부터 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3년 동안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심사 청구 안 하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셀프 출원을 하면 변호사한테 이 출원비를 주면 좀 싸게 받는 변호사가 80만 원 받거든요. 비싸게 받는 변호사는 200만 원. 변리사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면 그 관람료 수수료만 내시면 돼요. 15,000원. 제가 15,000원으로 특허 한 건 출원하는 거 오늘 알려드립니다. 자, 특허 실무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제 지겨운 이론 수업은 끝났고 앞으로 40분 동안 실습할 건데요. 자, 키프리스에서 선행기술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특허로 여기 patent.go.kr 여기가 특허로예요. 특허로 사이트에 가서 고객 등록을 하셔야 돼요. 고객 등록이 뭐냐면 특허청 입장에서 출생신고예요. 여러분의 출생신고. 저 특허 고객 등록번호 부여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특허청에서 특허 번호를 줘요. 네, 이 절차예요. 그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 나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허로에서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 특허 고객 등록을 클릭하시고 여기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받으시고요. 보안 패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도장. 인감 도장이 제일 좋고요. 그냥 막 도장도 괜찮고 아니면 A4 용지에 굵은 사인펜으로 이렇게 서명 한 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자른 것도 됩니다. 그거 하여간 도장이든 뭐 서명이든 하나 준비하시고 이미지 파일.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공인인증서와 도장 두 개만 있으면 그 출원인 그 번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내 자연인 선택하시면 되고요. 영문성은 반드시 대문자로 기입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번호,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 컴마, 길, 동 이렇게 하시든지 홍, 컴마, 길, 하이픈, 동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우리말 연구원, 국어표준연구원에서 나온 표준 영문 표기 기법은 아니에요. 예. 표준 영문 표기 기법은 요 쉼표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쉼표를 넣은 이유는 보통 성 이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외국은 이름 성이잖아요. 그런데 외국도 공식 문서에 가보면 성, 그다음에 컴마, 이름 이렇게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기법을 따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연인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 도장이나 사인 파일. 동사무소에 신고된 게 아니어도 무방하다. 인감이나 서명 중에 최소 한 가지 등록하고 법인은 인감만 등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의 하시면 되고 그 코드 발급은 9시부터 6시에만 발급되니까요. 지금 만약에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코드 신청하시면 월요일 날 부여받으시는 거죠. 월요일 날. 만약에 평일 날 내가 월요일 오전에 했다. 그럼 오후쯤에 나오고요. 만약 진짜 급하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자마자 특허청에다가 콜센터로 전화해서 지금 굉장히 급한 게 있으니까 이거 출원인 코드 먼저 부여해 달라고 하면 또 먼저 해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그다음에 그게 부여가 되면 이제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인증서 사용 등록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인증서 등록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의 특허 번호가 나오죠. 여러분 자신의 특허 번호, 고유 번호가 나와요. 그 번호와 등록된 공인인증서, 그리고 등록된 도장이 있는 거잖아요. 인감 도장. 얘를 가지고 이제 특허 출원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특허 출원 문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허 출원 문서가 키프리스에서 보이는 그 문서예요. 공보 문서. 자, 그게 여기에 보시면 사이트에 가 보시면 요 밑에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여기서 어, 간략 버전, 일반 버전 하지 말고 전문가용 설치하시죠. 전문가용 설치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5가지 프로그램이 깔려요. 5가지 프로그램 중에 저희들은 서식 작성기와 통합 명사서 작성기 2개만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안 쓰고요. 이 2개만 주로 써요. 서식 작성기, 통합 명세서 작성기 2개만 씁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쓰는 게 통합 명세서 작성기. 이걸로 특허 문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특허청에 접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서를 만들고 이쪽에 이걸 통해서 접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부터 볼게요. 여기 국내 출원, 특허 명세서 등 국어 클릭하시면 요 팝업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도면에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면 통합 명세서 작성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특허 문서의 구조 순서대로 나와요. 특허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별명의 명칭, 기술 분야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중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그래서 요런 순서로 돼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기본 포맷이 쪼르륵 깔려서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인제 내용을 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변리사를 통하시면 변리사가 이쪽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쭉 나열해서 넣어 줄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처럼 셀프 출원이면 이제 키프리스에서 내가 내 아이디어에 가장 근접한 문서를 찾아서 가져와도 되는 게 있어요, 그중에. 예. 카피해도 되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이쪽에다 붙여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제 내 출원 특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사 청구를 안 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서식 작성기. 고렇게 해서 요 앞 단계를 통해서 문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여기 제출 파일 생성 변환 이거 킥 누르면 이게 바로 컴파일이거든요, 컴파일링. 특허청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파일을 변환해. 그게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이제 파일이 완성됐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서식 작성기입니다. 서식 작성기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1 요거 특허 출원서, 그다음에 특허 출원, 그다음에 이쪽에 체크 별로 하실 거 없고 그다음에 여기 4번 여기 서식 작성. 그래서 1, 2, 3, 4 클릭하면 이 팝업 창이 뜨거든요. 이 팝업 창에서 찾기 누르셔 가지고 요 앞서 페이지에서 작성한 이 문서 저장할 거 아니에요. 이 저장할 때 이 문서를 찾기 해서 불러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터 치면 거기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여기 홍길동 뭐 4-2005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그대로 불러와요. 불러와서 화면에 뿌려 주고요. 그다음에 제출 문서 전자문서 제출 메뉴를 클릭하면 제출 문서 생성이 나오거든요. 그 제출 문서 생성하면 아까 했던 거 업로드했던 거 그거 가져온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 됐던 그 화면을 이쪽에서 제출 문서로 다시 컴퓨터가 컴파일링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 제출 이전에 문서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라. 그래서 제출 문서 검증하자. 에러가 있느냐? 그러면 에러 없음, 문제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서명을 합니다. 이게 인제 전자 서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내 이름을 클릭해서 서명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오고 그 공인인증서 화면에다가 내 공인인증서 암호 치면 서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송한 온라인 제출 뿅 누르면 그다음에 그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 보면은 아까 그 문서 작성기에서 다 작성이 됐잖아요. 그 제출하고 제출 결과 조회하면 조회가 되고요. 거기 제출 번호, 출원 번호 뭐 이런 번호들이 있어요. 그거 다 메모해 놓으세요. 나중에 콜센터에 전화하면 그 번호 물어보거든요. 네.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수료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는 게 제일 쉽고요. 어 공문 공문 특허 요금이 46,000원인데 이거를 개인인 경우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70% 할인을 받아요. 그래서 1 년에 20 개까지 7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46,000원을 70% 할인받으면 뭐 18,000 뭐 얼마 나오거든요. 네. 고거 결제하시면 돼요, 한 건. 자 이제 셀프 출원을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가요. 자 여기서 아까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서를 하나 골라서 이 서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요. 자 이 중에서 이 특허들을 저희가 다 가져오면
그대로 베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베껴도 괜찮은 특허를 골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 전체를 클릭 끈 다음에 소멸한 거, 포기된 거 두 개예요. 소멸된 거, 포기한 거 이 두 개는 가져와서 쓰셔도 됩니다. 나머지 가져오시면 소송당해요. 네, 소송당해요. 이거는 취하돼도 권리는 살아있는 거고요. 무효가 돼도 권리는 살아있는 거고 거절이 나도 권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등록된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소멸하고 포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 네, 수명이. 그래서 이건 갖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 소멸에 대한 부활 기간이라고나 해야 될까?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최종 소멸 이후에 6개월 또는 1년. 네, 그래서 이왕이면 소멸 후 1년 지난 계약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시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검색 키워드가 뭐였죠? 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이게 두 개만 클릭해서 똑같은 키워드를 넣고 다시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1700개였는데 73개로 줄었잖아요. 그죠? 이 73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음성 대화 의미 처리를 통한 사용자 프로파일 자동 구성 장치,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매칭을 통한 콘텐츠 제작 서비스 방법 및 그 제작 서버. 이거 좋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곳에서 한 거고요. 이건 등록료를 안 내서 포기됐네요. 2017년 2017년에 처음 출원해서 2018년에 등록이 됐고요. 행정정보부가 행정정보. 2018년 8월 29일 날 출원을 했고요. 처음에 심사에서 보정 요구서가 나와서 보정을 했고, 그래서 출원인 정보를 변경했고, 출원 정보를 또 했고,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정 요구서 냈고, 보정서 냈고, 지금 거절을 4번 세 번 당한 거죠. 거절을 3번 당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무효 처분 통지서까지 나갔는데 등록 결정서까지 나왔어요. 결국 등록된 특허네요. 결국 특허 등록까지 됐어요. 2020년 9월 18일 날. 예. 그런데 등록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소멸된 게 왜 소멸됐을까요? 통합행정정보. 그러니까 등록료를 안 냈다 그랬죠? 예, 등록료. 등록료를 안 냈어요. 돈을. 근데 부활기간 1년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써도 돼.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다가 다운 받아서요. 열었죠. 자, 이렇게 놓고 넓은 화면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제가 이 화면을 제가 지금 모니터 2개 쓰고 있는데 2번 모니터로 옮길게요. 좀 넓은 화면으로. 그 다음에 코어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통합 명세서 작성기 프로그램을 열게요. 잠깐만요. 통합 명세서
자,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잠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2번 화면으로 끌어다 놓을게요. 이게 통합명사 작성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내 문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닫기 할게요. 자, 얘를 화면 반쪽을 이용할 거고, 우리가 가져온, 우리가 쓸 거, 우리가 인용할 문서를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국내 출원, 허 실용신한 문서, 허 명세서 등 모으면 확인. 그럼 이렇게 쪼르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쳐서 입력을 하면 특허 문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문서잖아요. 그죠? 이 문서는 요약, 대표도,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특허 문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성이.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을 그냥 복사에다가 이쪽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발명의 명칭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해서 물론 1년 6개월 뒤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 양심상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누가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적어도 제목, 제목만큼은 좀 바꾸자. 다른 걸로. 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발명의 명칭이 이게 원래 명칭인데 이렇게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매칭을 통한 쓰지 말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AI 기반 교육 콘텐츠 추천 시스템 및 서비스 이 정도로 바꿔볼게요. 네. 이러면 키워드가 겹치지 않죠. 그냥 그죠? 그리고 제목을 하실 때 너무 글씨가 작나? 이거 하면 괜찮아 보이세요? 크기 글씨 크기 괜찮죠? 이거 더 키워야 돼요. 자 보세요. 한글 제목 다음에 위에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이거 중괄호예요. 중괄호. 쉬프트 누르고 대괄호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가 이거고 중괄호 열고 닫고는 이거예요. 그 차이점 아시죠? 중괄호 활 같이 생긴 거 활. 예. 요 안에다가 얘를 번역한 영문명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김종희 대표님이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한번 키워볼게요. 화면 보기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나요? 김종희 대표님? 이 정도 글씨 크기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영문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낑낑 대지 마시고 그냥 그 파파하고 또는 구글 번역으로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일단 구글 번역으로 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요. 영어.
안 돼. 합학으로 해볼게요. 이 한국어, 영어. 그러면 AI based educational content recommendation systems and services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서 네, 붙여넣기 하면 돼. 이렇게 붙여넣어도 돼요. 네. 그럼 다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를 써놓으면 되죠. 그럼 이 문서에서 빨간 글씨로 된 것 중에 기술 분야를 찾으세요. 기술 분야가 어디 있나? 기술 분야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기술 분야. 기술 분야 쭉 해서 컨트롤 C. 그다음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그래서 여기서부터 컨트롤 C.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발명의 내용 중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하려고 해결하고 해결하려는 과제. 여기 컨트롤 C. 그다음에 과제 해결 수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가 막히죠. 네. 이 변리사들의 피와 땀이 섞인 문서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발명의 효과. 그리고 컨트롤 C.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컨트롤 V. 이게 맞네요. 뭐 이거 다 하셔도 되고, 이거 어차피 컴퓨터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셔도 돼요. 사람이 검사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하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다 FM대로. 자, 그다음에 부호의 설명. 그렇지. 망. 그다음에 청구 범위, 청구항 1. 여기는 청구항이 몇 가지 있나 볼까요? 위에 쭉 가서 청구항 9, 청구항 10까지 있네요. 청구항 10까지. 청구항 1부터 청구항 10까지 있으니까 자, 청구항 1부터 청구항 12부터 9까지 2부터 10까지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 식별 항목, 청구항 2번부터 10번까지 추가. 예, 그럼 이렇게 청구항이 생기죠? 양식이. 그럼 청구항 1에다가
청구항 2에다가 컨트롤 V. 청구항 3에다가 여기 역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청구항 4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페이지 넘어갈 때 긁으시면 이 페이지 수랑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죠. 네. 페이지 나눌 때는 이렇게 좀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자, 청구항 5, 청구항 6, 청구항 7. 이게 청구항 1에 관련된 다 종속항이네요. 내용 보니까. 청구항 8, 청구항 9는 독립항이네요. 종속항이 아니고 별도. 청구항 10, 청구항 10은 청구항 9의 종속항이네요. 그다음에 요약은 우리 어디 있었나요? 제일 위에 있었죠? 요약. 글씨. 여기서 이제 이게 대표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가 잘리면 뒷면에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뒷면에 계속되는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를 V. 네, 이거 특허, 인용 특허. 그러면 넣으시고 빼시고 또 좀 뺄게요.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대표도가 얘는 도 3이잖아요. 그죠? 도 3인데 저는 이 대표도 똑같으면 금방 티가 나니까 도 1, 도 2, 도 3, 도 4, 도 5. 저는 도 4를 대표도로 할게요. 대표도는 여기다가 도 4. 하겠습니다. 도 4. 도 4. 이게 한글로 도 4라고 쓰시면 돼요. 네, 도면. 그래서 이제 그림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 특허가 지금 도 5까지 있죠. 그럼 역시 이쪽에서 입력, 식별 항목, 도, 도 2부터 도까지. 그럼 역시 양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도 1. 이거는 그냥 그 캡처 툴로 복사에다가 네, 이렇게 캡처 툴로 복사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다운로드로 받으셔서 파일 저장해서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간단해요. V 3, 5, 4. 이게 내가 하려는 대표도죠. 대표도. 5, 5. 복사를 해서 붙였는데 희한하게 흑백으로 나오네.
이거 무슨 세팅이 있는 건데 뭐 상관없죠. 우리 뭐. 아, 그럼 다 넣었죠? 도까지 다 넣었어요. 다 넣었죠. 그래서 완벽한 특허 문서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완벽을 기하고 싶다. 혹시 모르니까 누가 딴지 걸 만한 요소를 아예 없애고 싶다.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시면 여기서 주요 키워드를 바꾸시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컨트롤 H 누르시면 바꾸기가 있거든요. 바꾸기. 그러면 나는 인공지능을 다 AI로 바꿀래. 이렇게 하시면 키워드 검색에 조금 벗어날 수 있을려나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 인공지능을 AI로 전부 다 바꿔라. 모두 바꾸기. 13번 바꿔줬죠. 바꿔줬죠. 그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붙여있는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붙여있는 인공지능도 모두 바꿔라. 24번 바꿔줬죠. 이렇게 하시면 일단 키워드 검색에서 이렇게 튀어나올 확률이 좀 줄죠. 그다음에 매칭. 매칭을 전부 다 추천으로 바꿀게요. 컨트롤 H. 매칭이라는 글씨를 찾아서 전부 추천으로 바꿔라. 네, 됐네요. 이 정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네. 거의 퍼펙트한 문서가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저장 버튼 눌러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테스트 샘플 저장됐죠? 이건 끄고 끄고요. 다시 화면을 1번 화면으로 볼게요. 2번 화면으로 다시 바꿔서 볼게요. 자, 여기서 저장했죠? 저장하면 이 문서가 저장됐잖아요. 이제 이 문서를 어디서 불러온다 그랬죠? 네, 서식 작성기. 서식 작성기. 자, 봐요. 프로그램 눌러서 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보시면 지금 요거 열었었거든요. 통합 명사 작성기. 이제 요거 서식 작성기 열겠습니다. 업데이트. 오랜만에 열면 업데이트가 길어져요. 그래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더라고요. 커청 프로그램이 좀 복잡하긴 해도 잘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요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 절차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뭐 한다고요? 네, 국내 출원 서식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특허 출원서. 네, 선택하고 부분 항목에 특허 출원, 분할 출원, 뭐죠? 그렇죠. 제일 위에 거 특허 출원. 그럼 여기에
별로 입력할 거 없죠. 해당하는 거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서식 작성 누릅니다. 서식 작성 클릭, 클릭. 왜 클릭 안 돼, 이거? 클릭. 아, 이제 뜨네. 누가 질문을 주셨네요. 내가 이미 낸 특허 출원은 어디 가서 확인하나요? 대표님 특허로에 가서 조회하시면 되죠. 키프리스에서는 안 보여요. 1년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제니 대표님, 조현주 대표님, 네, 안 보여요. 1년 6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안 보여요. 대표님만 볼 수 있어요. 대표님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특허로에 가서. 로그인하면 볼 수 있죠. 아, 전산문서 파일. 찾기. 찾기에서 좀 아까 저장했던 문서 이름 뭐였죠? 테스트 샘플이었죠? 자, 봅시다. 테스트 샘플. 그냥 저장해. 저장을 나 안 했었나? 저장이 안 됐나 보네. 다시 저장해 볼게요. 저장. 저장. 저장 됐는데? 아, 요거 컴파일 안 했네. 제출 파일로 만들어라. 컴파일 문서로 만들어라. 테스트 샘플 저장. 완료하였습니다. 이거 다시 불러올게요. 테스트 샘플. 테스트 샘플. 파일. 불러왔죠? 입력 누릅니다. 심사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눌러야 돼요, 여러분? 심사 청구. 예, 아니요. 뭐 눌러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아니요 누르는 겁니다.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라고 써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가져와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참조 번호 입력하게 돼 있죠. 참조 번호는 내가 몇 번째로 낼 거냐. 그래서 뭐 1 넣어도 되고 처음 하는 거면 1 넣어도 되고 두 번째 하는 거면 2 넣어도 되고 뭐 이거 마음대로 해요. 뭐 법칙은 없어요. 1 넣을게요. 1. 그다음에 출원 구분은 특허 출원. 출원인 자, 입력 눌러서 제 이름을 조회해 봐야겠죠. 처음에는 여러분 특허 번호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여러분 특허 고객 번호 아까 인감도장 등록해서 받은 그 번호 있잖아요. 그 번호를 여기다 써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저는 여기 저장돼 있으니까 그냥 불러올게요. 음, 여기 입력됐죠? 김종우. 제 주민등록 아니 제 특허 고객 번호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문서에 넣었던 제목이 그대로 들어왔죠? 그 영어로 번역한 것도 들어왔고 그대로. 발명자는 다시 입력. 그죠? 발명자 김종우. 이거 출원인과 동일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자, 여기서 심사 청구 클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46,000원 나오는데 할인받아서 13,800원 내시면 됩니다. 변리사한테 맡기면 80만 원에서 200만 원. 그거를 13,800원. 그 출원하는데 변리사한테 출원하는데 200만 원, 그다음에 등록에 성공하면 성공 보수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비용을 여러분들은 13,800원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물론 등록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이렇게 다 입력했죠? 그러면 일단 저장하시고요. 그러면 저장 이름 뜨죠? 그러면 아까 테스트 샘플 예, 하시고 그다음에 전자문서 제출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문서 제출 그러면 특허청 전산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문서 제출 그러면 이제 제가 입력했던 서류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제출문서 생성 누릅니다. 이제 제출문서 생성 눌러요. 예. 그러면 이제 특허청 연결되죠. 이렇게. 그래서 특허청 입력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특허청에 입력하는 서류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아까 서식 작성기에서 아니 뭐였죠? 예, 예. 특허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예. 여기서 만들어졌던 게 요 프로그램을 거쳐서 일로 온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저장하실 때 파일로 저장이 안 되고 이건 저는 그냥 인쇄 눌러가지고 PDF로 저장해요. PDF. 그러면 이 문서 자체가 PDF로 저장이 되죠. PDF로 저장이 됐죠. 그러신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제 이거 확인됐으면 끄시면 되고요. 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특허청 전산에 접속해서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청 로그인 하라고 나오고요. 네, 이쪽에다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가 제가 예요, 제 거. 이 문자. 아, 제가 공인인증서를 갱신했군요. 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명. 이거 공인인증서 갱신을 안 해가지고. 이거 뭐야. 인증서를 갱신 등록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결제까지 가는 건데요. 오늘은 12시가 넘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그 다음엔 다 하시겠죠. 당연히.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전자결제 눌러서 신용카드 결제, 뭐 핸드폰 결제, 뭐 송금 결제 이거 결제 눌러서 송금하시면 끝이에요. 13,800원 내시면 끝. 대박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실습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시 이제 강의 안 보면 실습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200만 원 버셨고요.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효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그다음에 정책자금 유치할 때 우대받기 위해서 오늘은 방어 특허 출원하는 거 배웠고요. 오늘은 사실 방어 특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실제 특허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IP 다음 주 시간에 정부 지원 특허 사업 알려드릴 거거든요. 진짜 변리사한테 만나서 어, 출원하시고 돈 내시고 그 돈을 또 정부 지원 받아서 내시고 그
특허가 실제로 6개월이나 1년 있다 등록이 되면 이렇게 IP 금융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독점권, 그다음에 정책자금 유치 우대는 출원만 가지고도 돼요. 이거는 출원만 가지고도 되는 거고, 이 뒤에 거는 출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등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등록까지 가야 써먹을 수 있어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아니고 배운 내용이죠. 배운 내용. 그래서 기업 경영과 특허의 활용, 특허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특허 실무, 실습까지 해봤습니다. 예, 공지사항으로 채널톡 등록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공지사항 있을 때 전해드려야 되는데 채널톡 등록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채널톡 등록하는 거 아시죠? 정책자금 TV, 예, 채널 추가, 채팅하기. 예. 제 저기 단톡방 공지사항에 보면 이거 나와 있어요. 링크 다 나와 있으니까 링크 누르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 멘티 3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멘티 3기 제 도움 빌려서 멘토링 하실 분들은 멘티 3기 등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채널이고요.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세요. 채팅창에 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대표님 저기 잘 들었습니다. 네네. 서은정 네, 대표님. 네. 안 그래도 여기 관련해서 늘 이런 분야는 변리사분들 영역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네? 변리사분들만의 영역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 예.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알다 보니까 우선 제가 출연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약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활용은 하면 되겠지만 네. 정식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변리사분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 절차는 우리 일반인들은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가 카피해서 복사에다 붙여놓은 문서를 직접 쓰시든가 변리사한테 맡기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는 거죠. 아, 네. 이거 하면서 저기 아까 특허로라든지 키프리스 안에 있는 그 문서를 보면서 다양한 또 이렇게 조금 뭐죠? 소멸이나 폐기된 걸 네.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걸 해도 되나요? 완전 뭐, 예, 그건 되는데요. 네, 그 소멸이나 포기 또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도 좋아요. 출력하셔서 변호사 미팅 때, 네, 변리사 미팅 때 가져가셔서 네. 이 특허를 참조해서 내가 음, 특허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음, 인용 특허를 통한 특허라고 그런 네. 특허를 내실 수도 있었고. 그런 게 네. 있는구나.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 우리나라에 이미 나와 있는 특허를 네.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인용 특허로 해서 변형 특허를 많이 내. 그렇게도 되군요. 중국이 특허로는 세계 최고 선진국이에요, 사실. 네, 네. 이 토크 관련해서는 저기 IP 나래라든지 IP 디딤돌, IP 나래, IP 디딤돌, 그다음에 특허 바우처. 토크 바우처, 네. 네네네, 그런 게 있죠. 안 그래도 지금 창원에 IP 디딤돌 지금 모집 중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도 어떤 부분인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게 됐거든요. 예, IP 디딤돌은 예비 창업자만 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면 IP 나래 나래. 예, 신청하시면 되고 네. 특허 바우처는 뭐 상관없이 그냥 받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음 주 시간에 꼭 들으세요. 다음 주. 네네네네네. 다음 주에는 정부 특허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 네. 그다음에 무상 특허 받아오는 법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자, 오늘 이 강의 자료 제가 만든 이 강의안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시죠? 단톡방에다가 오늘 강의 후기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이나 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희 대표님 질문 주셨네요. 특허 바우처는 기창업자와 예비 둘 다 되는 거 맞나요? 이게 특허 바우처가 나올 공지마다 다른데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같이 검색해 볼까요? 지식재산 바우처. 이게 지금 공지가 떴나 모르겠네요.
아직 안 떴네요. 주식재산 바우처 사업 IP 서비스 기간. 그러니까 지금 변리사, 특허법인들 등록하라고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바우처를 여러분들이 특허 바우처를 받으시면 그 바우처를 그 특허법인에 가서 써야 되잖아요. 그 특허법인 등록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그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7월? 7월? 아니, 8월? 8월에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언제 나왔나 볼까요? 작년에 언제 나왔을까요? 21년? 작년에 3월 달에 나오네. 21년 3월. 올해는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공지가. 예, 아직 안 뜬 것 같아요. 예, 아직 안 떴습니다. 이제 뜨겠죠, 뭐. 8월이, 7월 말이나 8월에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대표님도, 김정희 대표님 준비 딱 하고 나셨다가 공지 뜨자마자 딱 신청하시면 특허 바우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러면 그게 그 예비 창업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작년 공지 보면 물론 같진 않겠지만 한번 참고 삼아 볼게요. 작년 공지 보면 뭐야? 공지가 없어졌네. 구글 검색으로 해볼까요? 이건 지역으로 하네요. 지역으로. 지역별로 나오네요. 작년 3월에 나왔던 거 창업일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기업. 예비 창업자는 안 되네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창업자 안 되네요. 사업자 등록, 특허 바우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예비 창업자는 IP 디딤돌 신청하십니다. IP 디딤돌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님 말씀하십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이요? 질문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럼 뭐 특별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톡 주셔도 되고, 단톡방 전체 단톡방에다 물어봐 주셔도 되고,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12시 15분인데 1시간 반 넘게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굿나잇.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